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시댁을 시원하게 없애버리고 온 여자입니다. 솔직히 제가 마흔이 돼서야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바로 시댁에서는 절대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 또한 큰 소리 한번 내본 적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죠. 가끔은 저도 반박하고 싶은 말도 있고 제 주장이 있어도 한 번 더 참고 늘 저보다 어머니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어른에 대한 예의고 며느리로서 바른 태도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착한 며느리란 뜻을 어떻게든 주무르고 밟아버려도 된다는 뜻으로 악용하는 인간이 있더군요. 제가 이 사연을 통해 그런 사람을 만나 제대로 부셔버리고 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속 시원하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사연일 것 같으니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절대 남편을 봐서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상상할 수 없어서 더 놀랐어요. 제가 남편의 모습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 매사에 수더분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는 저와는 다르게 유한 성격이라는 거였죠. 남편이 항상 습관처럼 하는 말이 괜찮아 였으니까요. 항상 저에게 시간이 필요하면 그 한마디를 하고서 기다리던 모습에 확 가라앉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남편과 다르게 어머니는 너무 유난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너도 요즘 그 젊은 애들 사진 올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 할 줄 알지? 아, 예, 어머니도 시작하시려고요? 그래. 이번에 주말에 와서 나 가르쳐 주고 가라. 더 일찍 오면 좋고. 근데 하루면 배울 수 있니? 어렵지 않지? 아니, 들어보니까 내 친구들은 딸이 다 알려줘서 사진 찍는 것도 올리고 댓글도 달고 그런다는데, 아니,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고, 나만 꼭 덜 떨어진 사람 같잖니.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빨리 가서 알려드릴게요. 금방 하실 거예요. 처음엔 젊게 사는 어머니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어머니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좋은 곳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나 진수성찬으로 음식 차려서 찍은 것들을 보며 어머니도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재미로 시작한 일이 하나의 경쟁이 돼서 치열해진 것 같았죠. 아, 너 이렇게 분위기 좋은 거 아는 데 있니? 이런 음식은 뭐라고 불러? 비싸? 얼마씩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참, 내 친구들은 이런 데를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 거야? 하기야 딸이 둘이나 있으니까 데려갔겠지. 에휴, 딸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참. 아, 그게 브런치라고 하는 건데요. 드셔보시고 싶으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참, 나만 또 모르는 거네 짜증나게. 그리고 전 입을 삐죽대는 어머니 눈치를 살피다가 좋은 곳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딸 있는 친구들에 비해 한 박자씩 늦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런 빈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여기 많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주말에 가볼까요? 이래서 나이 들수록 딸 있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 아, 며느리가 있으면 뭐해? 제가 딸 대신해서 좋은 곳 모시고 어머니랑 자주 가도록 노력할게요. 예. 근데 음식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거는 고급스러운 맛이 하나도 없잖아. 넌 이런 데나 데려가서 나 우스운 꼴 만들고 싶니? 아, 사진 보면 딱 모르겠어, 수준을. 아, 그런가요? 제가 더 좋은 데로 찾아볼게요. 야야, 됐다 됐어. 네가 살면서 이런 데 가봤어야 수준을 맞추지. 네? 넌 내 친구가 먹었다고 우리가 금방 쫄쫄 따라가서 비슷한 걸 먹으면 아니 누가 봐도 따라하는 것 같잖아. 좀 다른 걸 찾아봐야지. 아휴, 젊은 애 속에 무슨 노인네가 들어앉아 있나? 왜 이런 데를 하나도 몰라? 넌 좋은데 한번 데리고 가는 법도 없더라. 어떻게 된 게? 죄송해요. 실은 제가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연애 때부터 괜히 사진 한 장 올리면 이런저런 말 도는 것 같고 제 주변에도 보면 다 자랑하는 것만 올리고 그래서. 그만큼 자랑할 게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은 바로 해라. 어머니는 무한하게 제 생각까지 탁 잘라버리더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도 최대한 제가 생각한 바를 정리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도 한 1년 전까지는 하다가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누가 네 얘기 궁금하다니? 됐고 노력을 좀 해. 남들은 자식이나 며느리가 분위기 좋고 그런 데 있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부터 데리고 가던데. 어쩌면 며느리가 생겨도 어떻게 딸 생긴 것 같은 맛이 없는지. 넌 가만 보면 우리 아들보다 더 무뚝뚝한 것 같아. 아들 하나 더 얻은 기분이라고. 아휴, 속 답답해. 난 너만 보면 속이 이런다. 빨리 찬물이나 한 잔 떠와라. 저도 찾는다고 찾는 건데. 괜히 네가 찾지 말고 주변에 부잣집 친구 한 명도 없어?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봐. 끼리끼리 같은 동네에서 큰 친구 말고. 가난하게 자라고 그런 애들은 이런 데 근처도 못 가서 안 돼. 어머니 유별난 취미 때문에 심지어 무시 아닌 무시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저를 대신에 말해주는 건 남편뿐이었어요. 어머니는 가족끼리 모인 식사 자리에서도 사진을 찍어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음식이 다 식어가는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한 장의 사진을 건지려고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보는데도 아랑곳 안 하더군요.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음식 다 식잖아요. 아유 그만 찍어요. 자연스럽게 잘 나오니? 이쪽에서도 찍어봐봐. 여기서 제일 비싼 음식 맞아? 네, 어머니가 말씀 주신 대로 고급 요리로 많이 시켰어요. 그럼 비싼 음식 걸리게 찍어야지. 이 애가 어딜 찍고 있어. 멍청하게. 얘는 사진도 길어 보이게 못 찍는 것 같아. 사람을 아주 난쟁이 똥자루로 만들어 놓고 말이야. 하여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사진도 좀 배워라 얘. 다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도 뒤에 잘 나온 거 많은데. 그만하고 좀 앉으라니까. 당신도 와 그만 찍고. 그리고 남편은 진지하게 어머니께 이 말을 했습니다. 난 엄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요새 맨날 만날 때마다 핸드폰만 보고 있고 엄마 그러다가 눈도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안 그래도 손목도 안 좋으시면서 난 그냥 재미로 하는 건 좋은데 엄마 보면 이제 좀 지나친 것 같아서 그래. 그 사람들 시선 신경 쓰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잘 살고 그러니까 일상일지 몰라도 엄마가 그러고 쫓아다니는 건 가랑이 찢어지는 일인 거 몰라요? 뭐? 가랑이가 찢어져? 그래 좀 찢고 살란다. 그럼 안 되냐?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주말마다 자꾸 어디 가자고 한다면서요. 그게 어때서 나한테 밥 사주는 돈 아깝다 그러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리가 있어요?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해요? 넌 내가 뭐 어디 데려다 달라고 애처럼 졸랐니? 왜 말을 그렇게 전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자기 전에 여기저기 검색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그걸 그렇게 온 생색을 다 내고 하니 내가 욕을 들어먹지. 에휴, 잘했다 잘해. 생색 아니고 이 사람도 주말에 쉬면 좋은데 밤마다 엄마 때문에 코스 짜느라고 정신없어요. 솔직히 우리 만날 때 데이트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결국 그런 게 남 보이기 위한 거잖아. 그런다고 사람들이 엄마 다르게 보고 그러지 않는다니까 절대. 그 말에 어머니는 먹던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이것들이 아주 남들은 엄마 더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려고 비싼 접시까지 사주고 핸드폰까지 좋은 걸로 바꿔주고 그런다는데 너희 둘만 왜 그래? 나한테 쓸데없는 돈 든다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그동안 무슨 취미가 있었어. 네 아버지가고 비행기도 타본 적 없다. 이제 재밌는 거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걸 갖고 참나. 밤 몇 번 산 게 그렇게 피곤하고 짜증나면 앞으로 그냥 보지 마.
갑자기 어머니는 화를 내더니 나중엔 눈물까지 보이며 서럽게 울기까지 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어머니 변화에 어쩔 줄을 모르고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런 모습이 익숙한지 한숨만 쉬면서 달래지도 않고 앉아있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이 참 이럴 땐 너무 매정하게 군다 생각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다.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 그런 게 낙이지. 내가 뭐 남편이 있냐 누가 있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보여주는 것도 전부 너희 생각해서라는 거 몰랐니? 나도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대우받고 산다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 그만해요. 왜 여기서 갑자기 울고 그래요? 이 사람 난처하게. 서러운데 어쩌라고. 난 울지도 못하냐? 내 마음대로. 보기 싫으면 가. 그만해 당신도. 어머니가 속상해서 그러신 건데. 어머니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 해보면 되죠. 제가 더 살갑게 딸처럼 잘해드리진 못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더 노력할게요. 남편도 그날 일이 못내 미안했던 건지 어머니가 그날 말한 최신형 핸드폰까지 사와서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계속 그렇게 좌지우지하며 지내왔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더 자세히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 당신도. 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불리해지면 나오는 소리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힘들게 살라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말인데 솔직히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 엄마 힘들까봐 친척들이 나랑 동생 데려가서 3년이나 맡아주고 그랬거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고 근데 엄만 뭐만 안 되면 애처럼 옛날 일들 주면서 울고불고 결국 자기 뜻대로 다 해. 그래도 우리가 져드린다 생각하자. 그리고 이 기회에 어머니랑 여기저기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런 김에 추억도 만들고 어머니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서 다리 쭉 뻗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것 보면 귀엽다니까. 뭐 그러다가 말겠지. 얼마나 가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경쟁처럼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와 주말이면 당연하게 서로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도 만족스러운 날엔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행복하다는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머니께 만족을 드린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요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걸 느낀 하루가 있었어요. 내 친구 사진 봐봐. 저 운동화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니? 발만 보이잖아, 발만. 네. 명품 운동화인가 봐요. 아휴, 나도 이런 운동화 하나 있으면 어디 놀러 갈 때도 편하게 신고 집 앞에도 신고 나가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니? 얘는 나보다 훨씬 뚱뚱해. 이 사진이 잘 나온 거라니까. 아휴, 내가 이 나이에 남편만 있었어도 이런 거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게 살 텐데. 제가 가격이랑 한번 알아볼게요. 그이랑 상의해서. 상의? 이젠 사진에 자랑하려고 명품 운동화까지 사는 철없는 엄마 만들게. 네? 넌 어떻게 눈치가 이렇게도 없냐? 가만 보면 며느리로서 중간 역할하는 방법도 모르더라. 일일이 내가 다 말해주랴. 네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아들하고 내 사이만 나빠지는 거야. 저도 그 말에는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머니가 할 말이 더 남은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조만간 무슨 날이야? 네 시아버지 길 돌아오잖니. 그럼 그 핑계로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그리고 그건 홀로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 사드리자고 하면 되지. 무슨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네? 아버님 기일에요? 그런 날 선물까지 따로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어색하지 않을까요?
분위기야 만들면 되지. 센스 있게 그런 거 하나도 못해 넌? 저는 무슨 기일의 명품을 선물하나 싶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어머니가 하나 갖고 싶어서 사드린다고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남편에게 눈치가 보여서 그런지 굳이 그런 이상한 상황을 연출하려고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던 100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 운동화를 엉겹결에 준비해 어머니께 드리게 됐고 또 만날 때마다 어머닌 지난 선물은 포장을 뜯는 순간 잊어버렸는지 또다시 새로운 걸 들이밀며 제 앞에 노골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머리에서 짜낸 그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까지 저에게 말했죠. 이 가방이 작고 귀여워서 하나만 딱 들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어때? 곧 네 생일이 돌아오니까 그때 맞춰서 준비하면 되겠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나한테 선물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자식들이 다 자기 생일에 부모한테 선물하고 그러는 거거든. 아, 어머니, 그런데 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돈이 조금 크게 들 일이 생겨서 이번 생일은 간단히 보내자고 했거든요. 그 일도 이번에 무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도 미안하고요. 아이, 뭐야. 이미 네 선물이라도 산 거야? 어? 아니요. 얼마 전에 엄마 집이랑 저희까지 보일러 2대가 다 고장이 나서 그거 새로 교체하느라고 돈이 크게 들었어요. 현금으로 해야 할인이 된다고 해서 비상금도 깨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허튼 데 쓴 것도 아니고 필요한 데 쓴 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딱히 잔소리할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꺼내며 절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 그럼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야지. 사도만 챙기는 법이 어디니? 대체 나한테 그 이야기는 왜 숨겼어? 너 그동안 이런 식으로 친정엄마만 챙겼던 거 아니야? 괜히 거짓말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 내가 내일이라도 사돈댁 가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아, 숨기다니요. 그리고 따로 챙겨드린 적 없어요. 제가 어머니랑 주말마다 시간 더 자주 보낸 거 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고장이 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도 당연히 이런 일 있으면 저희가 고쳐드려야죠. 그래? 그럼 되겠네. 아이, 나도 보일러 고장난 걸로 하자 그럼. 아, 예? 아이고, 이 답답아. 넌 내가 다 짜줘야 말을 하니? 어? 네가 오늘 우리 집 왔다가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서 내 것까지 고쳐주겠다고 하고 그 현금을 나한테 그대로 주면 되지. 걔가 무슨 보일러 수리기사도 아니고 아내 고친 걸 어떻게 할 거야?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넘어가면 깔끔하잖아. 이런 머리를 못 쓰니까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술술 짜내서 저한테 시키는 걸 마치 며느리 역할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걸 한 번이면 충분하지 더는 남편에게 숨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순히 따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더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번 일도 마음 불편한데. 하얀 거짓말도 모르니 너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았어?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부모 입속만 챙기겠다는 거네 지금. 어머니, 저 엄마한테 그렇게 비싸고 좋은 선물 해드린 적도 없어요. 넌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돈을 어떻게 쓸 줄 전혀 몰라. 내가 언제 나한테만 해달랬니? 크게 쓸 때가 있다는 거다. 아, 무슨 노인네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한심하게 지지고 사는 걸 못하러 도와줘. 그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날은 도저히 어머니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처음으로 대들다시피 말했습니다. 그럼 이 추위에 냉골인 집에 엄마가 사는 걸 그대로 두고 보란 말입니까? 정말 이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기가 막혔습니다. 제 기준에는 어머니가 쓰는 돈이 불필요한 사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이런 날씨에 난방도 안 되는 집에 오들오들 떨면서 춥게 사는 게 답인가요? 사치? 얘가 지금 어딜 대들어? 그리고 어머니,
그런 걸 사치품이라고 하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게 사고 싶으시면 저한테 이런 거짓말 시키지 마시고 어머니가 직접 말을 하시든지 알아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랑 주말마다 같이 시간 보내면서 더 가까워지려고 정말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 어머닌 또 눈물 작전을 꺼내들면서 아예 드러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저만 봐도 살이 떨린다면서 그날 제가 몇 마디 한 걸 과장을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치욕을 처음 당했다면서요. 아무래도 제가 한 말이 찔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당연히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믿으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모르는 척 다 들어주고 하룻밤 시댁에서 자고 오기까지 했죠. 그래도 그 전까지 제가 알던 어머니는 사진 잘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는 맛에 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보니 저도 어머니의 인성이 너무 달리 보였어요. 교묘하게 본인에게 유리한 가면을 바꿔 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전 그 핑계로 어머니와 주말마다 만나던 곳까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려고 따라다니는 것도 적잖이 스트레스였는데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정작 친정엄마와 간 적 없다는 게 죄책감처럼 남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주말은 자주 못 봤던 친정엄마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김없이 주말에 엄마를 만나러 가던 날, 그날따라 이상하게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곧 오는 걸 알고 열어둔 모양이다 싶어 들어간 순간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 엄마를 보는데 얼마나 당황했으면 제 입에서 엄마라는 말조차 안 나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당장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모셔가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순간 그 번호조차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제 머리는 그야말로 백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동네에 지나가던 옆집 이모가 문이 열려 있다며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선 저보다 빨리 대처해 주었어요. 그리고 전 병원에 가서 생사를 오가는 엄마를 보며 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은 거지? 괜찮다고 해. 제발 일어나라고 제발. 우리 주말마다 같이 가기로 한 데가 이렇게나 많은데 갑자기 엄마 이러면 나 이제 어떡하라고. 내가 엄마 모시고 좋은 곳 데려간다고 했잖아. 우리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일어나. 눈 좀 떠보라고. 하지만 간곡한 제 애원에도 엄마는 끝내 깨어나질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초반에는 다시 깨어나면 걷지 못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곤 했지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결국 엄마를 하루아침에 보내고 난 뒤에 저는 친정도 유일하게 하나 남은 가족마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 빈소가 마련됐고 저는 눈물만 흘리며 아무것도 못하고 힘없이 벽에 기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온 시어머니가 제 앞에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어쩌겠니 이미 떠난 사람. 이제 너한테 부모님은 나 하나뿐이네. 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전 정말 시어머니가 한 말을 넋이나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걸 보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사실이잖아. 시어머니도 어머니란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원래 사람 죽으면 못해준 게 더 생각나서 후회스럽고 그러는데 앞으로 나한테 엄마 몫까지 더 잘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이게 울 일이니? 아이 괜히 질질 짜고 기운 빼지 말고 좋은 데 가셨으려니 해.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어쩌겠니? 운다고 죽는 사람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아, 그나저나 그 보일러도 새 거로 괜히 바꿔줬네. 아깝게.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그 돈 나한테 쓰는 게 100번 낫지. 안 그러니? 그거 팔면 얼마 안 나오려나?
어머니, 그 얘기 그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왜 아까워요? 아깝잖아. 그 돈이면 가방 하나 샀는데 아까운 걸 아깝다고 하는 게 왜? 어머니, 엄마가 아프다가 떠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가방 안 사준 것만 아깝단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한 말은요. 저한테 애도할 시간까지 뺏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어머머머, 또 그때 그 눈빛 나온다. 나도 이제 너무 무서워 죽겠어, 정말. 또 우시게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런 쓸데없는 말 하러 오신 거면. 아유, 참나. 이젠 아주 부조하러 온 사람까지 내쫓네. 정말 대단한 며느리를 봤어.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저더러 가랍니다. 아, 뭐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다른 조문객들에게 떠벌리면서 빈정이 크게 상했다는 듯 자리를 털며 떠났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뭔가 단판 지을 게 아니라는 판단이 서서 다시 붙잡고 하고 싶은 말이 잔뜩이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날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에 대해선 저도 어떻게든 갚아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 말을 들었으면 마음 편히 하늘나라로 가지도 못했겠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기다리고 있던 때가 빨리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머니 생신이 딱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그때도 전 임종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문자와 사진 몇 개가 함께 왔더라고요. 내 친구 며느리가 생일날 이렇게 이벤트를 해줬단다. 며느리가 유치원 교사라서 이런 거 꾸미는 솜씨가 좋지? 네가 정 못하겠으면 주변에 부탁하던지 돈으로 사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이번에 내 친구들 많이 초대했으니까 참고하라고 보낸다. 이게 상 치르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저도 무서울 정도로 끝을 모르고 차오르는 것 같았죠. 당장 전화해서 악이라도 써버릴까?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순간 제 머리를 번뜩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가짜 껍데기였죠. 엄마 장례식까지 와서 저를 처참히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자 생각한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걸 부셔버리기로요. 저한테 엄마가 그런 존재였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대우받고 비싼 음식 먹고 즐기면서 여유롭게 사는 가짜 껍데기였으니까요. 그걸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까발려서 확 벗겨버리기로 한 거죠. 그러면 보잘것 하나 없는 그 알맹이가 온 사람들 앞에 내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시어머니 생일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앞에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직 상 치르는 중이라서요. 연락이 늦었습니다. 너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아이,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지? 지금 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말을 해줘야 움직이니? 하여튼 이렇게 느려 터져서. 안 그래도 그 사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너 내가 보낸 문자는 본 거야? 사진 보니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어떻게든 해야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이, 그러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시작해도 준비 제대로 하려면 늦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내가 초대를 많이 할 생각이다. 음식이랑 풍선이랑 꽃이랑 주문할 것도 많을 건데 집에서 하더라도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해야 해. 호텔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것처럼 격식도 갖추고, 알았지? 나중에 그런 게 다 사진으로 남는단 말이야. 한두 사람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걸로 사람들 사는 수준이 보이는 법이다. 알아? 네, 어머니. 신경 쓰시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럼 더 서두르긴 해야겠네요. 저도 지금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생각처럼 일찍 시작을 못했어요. 오늘부터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한시가 급한 줄도 모르고 청승맞게 거기서 뭐하러 며칠씩 임종을 지켜 미련스럽게. 부조금 받고 하루 있었으면 땡쳐야지.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 사돈 일주일만 늦게 돌아가셨어도 내 생일이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 심지어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장례식 날 와서 헛소리만 하고 간 것도 모자라 엄마 돌아가신 날이 본인 생일하고 겹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급하니까 어머님 생일 준비 이야기부터 하시죠.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나 하나밖에 없잖니. 나한테 잘하면 된다니까. 어머니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될 줄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날은 저도 어머니가 한 말이 너무 서운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못한 것까지 더 잘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족함 없이 준비해 볼게요. 저만 믿으세요. 어머니 친구분들 앞에서 기죽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이제 네가 내 며느리가 된 것 같구나. 잘 들었네. 그럼 음식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전 일부러 준비하지도 않을 음식을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마당 넓은 집은 출장 뷔페 부르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럼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난 네가 호텔에서 케이크 같은 건 준비하고 회 같은 건 맛있는 집에서 조금 시키고 나머지는 네가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래도 육해공 다 갖춰줘야지 안 그러니? 뻔뻔스럽게 어머니 입에서 육해공까지 완벽하게 다 갖추라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사람 욕심이 끝을 모른다더니 이런 인간한테 그동안 착하게 잘만 하려고 했던 제 발등을 다 찍고 싶었어요. 그럼요. 그래도 음식은 정성이 중요하니까 제가 최대한 다 만들어 볼게요. 사람이 20명이 넘게 오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정말이야? 당연하죠. 저 손도 빠르고 음식 잘해요. 믿어보세요. 예, 너 정말 제대로 마음 먹었구나. 아유, 그래. 잘 생각했다. 기왕 엄마 뭐까지 나한테 잘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네가 힘들어도 잘 준비해봐. 그리고 잔치집에서 부족하게 먹고 오는 것만큼 뒷말 많이 나오는 거 없다. 푸짐하게 해, 푸짐하게. 알았지? 네, 어머니 말씀대로 음식 부족해 보이지 않게 푸짐하게 담을게요. 그럼 나 친구들한테 오늘부터 연락 싹 다 돌려야겠다. 저녁 시간 맞춰서 초대하는 게 좋겠지? 네, 그날 부르고 싶은 분 있으면 다 부르세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잘 보내드리고 난 뒤 며칠을 푹 쉬다가 시어머니의 생신날 마트에서 종류별로 다양하게 과자를 10봉지 정도 사서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예쁘게 꾸미고 오라고 했더니 어머니 미용실까지 다녀오겠다면서 마침 집을 비웠더라고요. 파마까지 하고 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죠. 그래서 전 아무 의심 없이 제 계획을 그대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일회용 그릇 하나에 과자를 나눠서 담아놓은 뒤 누가 보면 개밥을 줄줄이 늘어놓은 것처럼 최대한 볼품없고 무성의하게 차렸어요. 그래도 웃긴 게 제가 과자를 육해공을 다 채웠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산끝에 가장 중요한 서류 하나를 놓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친구들이 때맞춰 오기를 기다렸죠. 얼마 지나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선두로 온 친구들을 끌고 들어오는 목소리였어요. 들어와, 들어와. 글쎄, 내 생일이라고 우리 며느리가 직접 준비를 다 하겠다잖아. 음식이 정성인데 어떻게 사냐면서. 그때 너 출장비 배불러서 나도 그러라고 했더니만 끝까지 그건 아니란다. 힘들다고 하지 말라 그래도 참.
너도 알지? 나 원래 생일 크게 의미 안 두잖아. 우리 며느리는 절대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에, 너 며느리 정말 잘 얻었다. 그런 며느리가 다 있니? 내 말이 그냥 법이야, 법. 오셨어요? 배고프시죠? 얼른 앉으세요. 아니, 상해, 이게 다 뭐야?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니? 말을 해야지, 그럼. 시어머니는 그릇도 없이 줄줄이 놓인 접시와 과자 부스러기를 보고는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얼마나 고소하던지 소리내서 웃고 싶은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님들을 직구경하라면서 다른 쪽으로 보내놓고서 한쪽으로 절 불러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장난쳐? 저걸 지금 생일상이라고 차린 거야. 저게 다는 아니지? 왜요? 그래도 육해공 다 갖춘 것 같은데 종류별로 다 있어요. 어른 불러놓고 과자 꺼내놓고 무슨 짓이냐고. 음식 언제 도착한대? 곧 오려나? 제 눈엔 그래도 양이 꽤 되는 것 같은데 푸짐하잖아요. 뭐라고? 얘가 사람을 갖고 노나? 못할 것 같으면 미리 말을 하던가? 네 입으로 다 할 수 있다면서. 그릇 들고 나가 있어, 빨리. 밖에서 담아서 티 안 나게 들어와. 알았지? 아유, 저런 볼품없는 데다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며느리가 다 만들었다고 이미 말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더 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 아, 그릇이 너무 볼품없어요? 어머니하고 잘 어울리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게 정말 미쳤나? 그리고 그때 큰 차에서 우르르 내린 어머니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어머니는 당황해서 안방으로 밀어넣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전 더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사람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과자만 수북히 쌓여있는 그 거실로 말이죠. 자, 다 됐습니다. 얼른 오셔서 드세요. 못들 하세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다 과자 아니야? 야, 사진 찍자. 며느리가 다 만든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웃기지도 않네. 장난치는 거 아닐까? 아유, 제대로 된 음식 나오겠지. 사람을 이렇게 불러놓고. 아유, 저기 미안해. 그게 실은 우리 며느리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 못한 것 같아. 아우, 얘가 이런다니까.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직접 준비하고 싶다고 한 거니까 마음만 예쁘게 봐줘. 곧 음식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일단 이거라도 좀 먹고. 얘가 재밌는 구석이 있어. 무슨 음식이 와요? 이게 다예요. 어머니가 육해공으로 갖춰서 준비하라고 해서 애쓰고 사온 건데.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전 어머니 수준에 딱 맞게 준비한 거거든요. 너 그 입 안 닫아? 너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무슨 짓이야? 어머니는 수군대는 친구들 목소리에 이성을 잃고 목까지 빨개져서 저를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왜요? 어머닌 되고 저는 그러면 안 되나요? 어머니는 장례식장까지 와서 저희 엄마 가는 길까지 다 망쳐놓고 이깟 생일날 하루 망치는 건 용납이 안 되세요. 저도 어머니 식대로 똑같이 한 것뿐인데요.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감히 시애미 생일을 이렇게 망쳐? 잘 아시네요. 이제 저 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제 유일한 식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당연히 저도 어머니 지인들한테 똑같이 해야죠. 안 그런가요? 그래도 오늘 탄산음료는 제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실컷 드시다가 가세요. 저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대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제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놀란 친구들은 입을 막고서 갈 준비를 하더군요. 나가면서 한마디씩 들리는 말에 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 대 치고 싶은 걸 꾹 참는 것 같았어요.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자. 더 앉아있을 필요도 없겠다. 기가 막혀서. 과자만 집어먹다가 가네. 무슨 유치원 파티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참나. 며느리가 자기 한마디면 복종한다고 하더니 저거 순 거짓말이네.
오늘 보니까 그동안 사진 올린 것도 다 어디서 본 거 아니야? 그리고 비웃으면서 사진을 한 장씩 찍어가려는 모습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아우, 사진 찍지 말라고. 제발 그냥 좀 나가. 남의 집에서 빨리 안 나가? 카메라 내리라고 몇 번을 말해. 확 그냥 핸드폰 다 깨버리기 전에 나가 당장. 신고할 거야. 올리기만 해봐. 어머니, 푸짐해 보이고 좋은데요, 왜요? 그냥 찍게 두시지.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네가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날 우습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거잖아. 어떻게 CM이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이걸 그냥 확? 때리시게요? 지세요.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경찰서 가고 일 커주면 좋죠. 너 이러려고 네가 준비하겠다고 했던 거야? 사람 뒤통수 우려치려고? 네, 몰랐어요? 미쳤다고 내가 당신 생일상을 차려? 이 과자값도 아까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장례식장도 다 가고 했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문제를 모르는 당신이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 엄마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한테 잘하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 기일이 당신 생일이랑 겹칠까봐 걱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인간도 아닌 당신 생일상을 왜 준비하는데 왜? 저는 목이 찢어질 듯 그동안 누르고 있던 걸 토해내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들려 뒤를 돌아보니 문 앞에 그대로 굳어있던 남편이 보였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저기 봉투에 있으니까 그거나 보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전현이 오늘 과자 부스러기 차려놓고 날 개망신을 줬어 저게. 당신은 망신당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그게 진짜 모습인데 뭐가 망신이에요. 그동안 다 가짜였잖아요. 사진만 번지르르하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 같죠? 수준이 똑같아진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냥 오늘에서야 당신 껍데기가 깨진 것뿐이야. 볼품없는 그 알맹이를 보고 간 것뿐이라고. 너 나한테 오늘 제대로 혼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기어오르냐? 말했잖아요. 일 키우고 싶으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서류를 본 남편은 놀라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가 여기 왜 들어있어? 엄마 때문이야? 당신도 아까 왔으면 다 들었겠네. 네 엄마가 우리 엄마랑 나한테 한 짓. 그 말 듣고도 이혼 소리가 안 나오게 생겼어. 난 도저히 이런 집 며느리로 못 살겠어. 단 하루도 저 인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엄마, 당장 사과하세요. 저 사람한테 빨리요. 넌 어떻게 나더러 사과란 말을 해? 나는 제가 무릎 꿇고 빌어도 지금 화가 안 풀리는 사람이라고. 저 과자 부스러기 보고도 그 소리가 나오냐? 사과받을 사람은 나라고. 제가 내 뒤통수 친 것만 해도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 뭐? 내가 이혼하게 생겼잖아요. 날 봐서라도 그냥 사과하세요. 네? 괜히 객기 부리는 거야 저거. 고 하나 다름없는 게 무슨 이혼을 해. 끝까지 본인이 한 짓은 생각도 못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고백에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 무시하고 그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무슨 비서처럼 데리고 다녔던 거 내가 몰라서 여태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솔직히 이 사람이 엄마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고 엄마랑 영 끊고 살자는 말 해주길 기다렸어요. 저는 한 번도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줄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죠. 그만큼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던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본인을 버린 상처까지도 크게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척, 슬픈 척 잘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내가 어려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그때도 엄마는 우리 버리고 가면서 아빠 보내고 너무 슬퍼서 우리랑 있는 게 힘들다고 그랬어. 가증스러운 얼굴로 친척들까지 다 속이면서. 근데 그때 다른 남자하고 연락하면서 재혼하려고 했던 거?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잠깐만.
넌 누가 그딴 소리를 했어? 그런 일 없었다. 내가 봤어요. 우리 버리고 갈 수 있다고 말한 것까지 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장난 사람처럼 버벅대며 말을 잇지 못했죠. 남들이 자기의 치부를 안 것보다 아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부턴 가만히 남편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어차피 오래전에 당신이 버린 자식이었지만 이 사람한테 연 끊고 싶다고 말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러지 말라고 설득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잘 됐네요. 앞으로 이런 과자 부스러기도 우리한테 받는 날 없을 테니까 고마운 줄이나 아세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죠. 어떻게 끝까지 그래요? 알았어. 아이, 그땐 엄마도 혼자 살기 무서워서 그랬어. 내 나이가 고작. 또 악어의 눈물을 짜내시려고요. 수법이나 바꾸세요. 지겨우니까. 당신은 자식을 위해서 사과 한마디도 못하면서 무슨 엄마는 엄마야. 껍데기만 엄마인 척하던 당신 오늘부로 나하고도 끝인 줄 알아요. 전 고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당신 보고 사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손을 잡더니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이 정말 진심이었냐고 그 이후로도 수백 번은 물은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길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엄마 밑바닥을 다 알고 끝내는 게 저한테도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모른 척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우리 둘은 그간의 오해와 힘들었던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도 남편과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면서 빌고 있는데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그날 일이 쪽팔렸는지 SNS 계정까지 없애버렸더라고요. 얼마나 소문 빠른 아줌마들이 생일상 사진을 웃음거리로 나눴을지 안 봐도 웃음이 절로 나네요. 그리고 여태 거짓으로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 어땠을까 묻고 싶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안에 진짜 삶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하고 소박한 상 하나 차려 먹는 밥도, 한 잔에 1,000원밖에 안 하는 커피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큰 행복이라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보단 정말 스스로 행복해지는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